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무척 긴데요. 제목 한번 천천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것은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시그널이 아니고 이번에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시그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다뤘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주어졌을 때 마치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시그널에서의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것을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트랜스미티드 시그널과 리시브드 시그널의 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두 시그널 모두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이고 밴드 패스 시그널인데 언서튼티가 있습니다. 언서튼티가 있는 이유는 트랜스미터에서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리시버가 모르기 때문에 언서튼하죠. 그 언서튼한 시그널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시그널 with uncertainty입니다. 이 uncertainty를 우리가 probabilistic하게 describe 한다면 바로 랜덤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received 시그널도 당연히 이 transmitted 시그널을 나의 distorted 된 버전을 포함하고 또 일부 interference 그리고 가장 중요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불리는 이 noise process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ise process도 real valued continuous time band pass random process이기 때문에 트랜스미터에서 리시버에서 모두 이 real valued continuous time band pass random process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밴드 패스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타임 도메인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보았습니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먼저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했었죠?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 랜덤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x of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of t를 각각의 t에서 샘플링한 또는 이밸류에이트한 것들 즉 랜덤 베리어블들 의 컬렉션으로 생각을 해서 이 랜덤 프로세스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컬렉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n을 잡고 그리고 타임 t1에서 tn까지를 잡았을 때 그 랜덤 벡터 x of t1에서 x of t sub capital n으로 되어 있는 랜덤 벡터가 잘 디스크라이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n과 모든 엔터플에 대해서 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 랜덤 프로세스가 fully characterized 되었다라고 합니다. partial characterization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죠? 네, partial characterization은 우리가 expectation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mean process가 무엇이냐? 어떤 때는 이것이 time function이고 어떤 때는 constant인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second order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utocorrelation function, 그 다음에 autocovariance function을 생각했습니다. 랜덤 프로세스들이 2개 있을 때는 어떤 것까지 생각했었죠? cross correlation function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는 partial characterization을 했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power spectral density와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가 2개 있을 때는 그것의 cross power spectral density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과로서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이런 경우를 배웠었습니다.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의해서 필터링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을 S sub capital XX of F 그리고 이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H of F 그리고 아웃풋도 당연히 랜덤 프로세스겠죠.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S sub YYF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인풋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어 트랜스폼인 프리퀀시 리스판스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네,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입력의 파워가 강한 곳에 이제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필터링 효과가 있어서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곱해져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파워가 아웃풋에 트랜스퍼 될 때 이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게인에 해당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오늘은 밴드 패스이고 밴드 패스일 때 특히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려고 합니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는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로프라는 것을 정의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트랜스미터 단에서 어떤 것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고 또 리시버 단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을 좀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 4번째 시간 정도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다룰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리얼 밸류드이고 컨티뉴어스 타임이고 밴드 패스일 때 그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어떻게 정의되었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X of T가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시그널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밴드 패스 시그널이니까 스펙트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X of T가 리얼이니까 캐피탈 X of F는 컨주기 시메트리컬하고 매그니튜드는 리얼 이븐 넌 네거티브가 되죠. 그림처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적당히 F sub C와 세타를 잡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F sub C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타는 0으로 잡을 수도 있고 임의 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어떻다는 것이었죠? 예, 두 개의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베이스밴드 시그널들이 존재해서 그것을 각각을 X sub C, X sub S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X sub C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X sub S of T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 sub C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었죠? 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프리엔벌로프라는 걸 정의했죠. 그래서 이것을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잘라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베이스밴드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바로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X sub L이라는 이제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인데 리얼 베이스밴드 두 개를 써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X of T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X of T를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를 써서 쉽게 나타낼 수 있었죠. X of L of T에 e to the j 2pi fc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X sub L of T는 컴플렉스 시그널이니까 우리가 이것의 매그니튜드 그리고 페이즈를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를 매그니튜드 오브 XL 오브 T 그 다음에 페이즈를 페이즈 앵글 오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매그니튜드는 당연히 넌 네거티브 리얼 넘버고 그 다음에 페이즈는 0에서 2파이까지의 어떤 값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게 반드시 넌 네거티브다라는 조건만 없애고 나면 이것을 어떤 리얼 시그널,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캐피탈 A 오브 T와 E to the J 그 다음에 어떤 세타 오브 T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부분을 매그니튜드, 이것을 페이즈 그리고 이렇게 네거티브도 되는 것을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각을 앵글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어떤 게 가능했었죠? 네,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나타내는 것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요 매그니튜드 페이즈로 된 것을 여기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됐었죠? X of T가 이렇게 써질 수가 있었죠. XL of T에
그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 플러스 angle of xl of t. 이렇게 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트랜스미터에서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가능했나요? 이 카테시안 코어디네이트 그대로 모듈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컴플렉스 시그널을 e to the j 2파이 fct 플러스 세이타를 곱하고 리얼 파트 취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죠.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all real in, real out을 써서 보통 만들기 때문에 1번식 그대로 만들었었죠. 두 개의 베이스밴드 시그널 IBB와 QBB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로컬 오실레이터로부터 코사인 캐리어를 만들고 그것을 90도 페이즈 시프트를 해서 마이너스 사인을 만든 다음에 각각 곱하고 즉 믹싱하고 컴바인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자, 폴라 코더니스에서의 식을 쓸 때는 어떻게 했었죠? 네,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가 있어서 요 캐리어와 그 다음에 여기 페이즈 또는 매그니튜드 페이즈 또는 앵글이 바뀌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게인 앰플리파이어에다가 이 매그니튜드 또는 앰플리튜드의 정보를 줘서 우리가 시그널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f sub c와 세타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이것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fc와 세타를 다르게 선택하면 요 xc와 xx도 달라집니다. 한번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fc와 세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x of t가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fc에다가 어떤 f 델타만큼 프리퀀시를 더 더해서 세타도 세타 플러스 어떤 p만큼 더 더해서 만약 처음에 선택을 했었다면 그때는 xc와 xs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쓰는 것인데요. 일단 2파이 한 다음에 원하는 프리퀀시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페이즈도 더해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위에랑 같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다가 e to the minus j 2파이 f 델타 t 곱해주고 그 다음에 e to the minus j phi 이렇게 해주면 같아집니까? 네,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할 수 있죠. xl of t에 e to the 마이너스 j 2파이 f 델타 t 플러스 p 그 다음에 e to the j 2파이 fc 플러스 f 델타 t 플러스 세이타 플러스 p.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새로운 어떤 xl 틸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리얼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리얼 파트 이제 전개를 해야죠. 그래서 xc of t의 코사인 2파이 f 델타 t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b 이것과 또 뭐가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얘를 리얼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xl of t를 xc of t 플러스 j xs of t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걸 쓰고 얘는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코사인 마이너스 j 사인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면 네 가지 텀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네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xs of t의 코사인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xc of t의 사인. 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이 부분이 새로운 xc 틸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새로운 xx 틸드가 됩니다. 만약에 f 서브 델타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F4 델타가 0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만 0이 되고 여기 코사인 phi 부분이 남습니다. 여기는 사인 p가 남고요. p가 0이라 하더라도 F 델타가 0이 아니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FC와 세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인페이즈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것과 쿼드러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F sub C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학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시스템에서 특히 리시버에서 이 인페이즈 컴포넌트, 인페이즈 성분과 쿼드러처 성분을 로패스 필터링에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of T가 이렇게 밴드 리미티드가 됐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F1, F2가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가 있겠죠. 그래서 X of T가 이렇게 예를 들면 밴드 리미티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편의상 요거를 W라고 하겠습니다. 밴드 위스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FC는 아무 값이나 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FC가 2분의 W, 요 절반이죠. 밴드위스의 절반보다는 크게 잡아줘야지 나중에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가 이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성분이 되어 있는 이 컴플렉스 엔벌로프를 리커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길게 설명하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시버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신된 시그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F1, F2,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수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온 시그널을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를 써서 다운 컨버전을 했었죠. 2배의 코사인 2파이 FC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배의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패스 필터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브랜치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뭐죠? 사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온 시그널을 바로 2배의 e to the minus j 2pi fct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로패스 필터링 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죠. 그러면 이 아웃풋의 리얼 파트가 여기 나타나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여기 나타납니다. 네. 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우리는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리얼 시그널 인, 리얼 시그널 아웃 시스템들만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틀랩으로 디지털 프로세싱을 한다면 이런 컴플렉스 시그널을 바로 다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 로패스 필터는 LTI 시스템이고 임펄스 리스판스 H of T는 리얼이니까 이 필터의 CTFT가 컨주기 시메트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필터도 이렇게 한쪽만 잘라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잘라낼 때 이렇게 양쪽을 다 잘라내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F sub C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F sub C를 어떻게 잡는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서 얘를 이렇게 내렸다고 하겠습니다. 내릴 때 그러니까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죠.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로어 사이드 밴드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가 있는데요. 우리가 로패스 필터의 이 컷오프를 놓을 수 있는 위치는 요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컷오프는 이쪽에 부호만 바뀌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부분, 여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부분만 뽑아내길 원하니까요. 여기서 요 값이 그 컷오프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되나요? 지금 여기 어디인가에서 FC를 잡아서 0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F1-FC가 되고요. 요 값은 F2-FC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F1-FC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필터가 이제 이렇게 뭐 놓이겠죠. 이렇게 놓였을 때 만약에 f sub c가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점점점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때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사실 문제가 크게 없죠. 컷오프가 요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게 오른쪽으로 좀 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요. 요게 해당하는 게 fc 플러스 f1이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요것보다 커져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fc 플러스 f1이 f2 마이너스 fc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쓰면 fc가 2배의 fc가 f2 마이너스 f1보다 크다는 것이고 이것은 fc가 2분의 f2 마이너스 f1이니까 2분의 w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굳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런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리얼과 이미지너리를 리커버 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별표가 달린 부분들을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리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피겨 부분도 제가 앞에서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다 설명이 되었고요. 여기까지가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네, 오래간만에 녹화를 하니까 제가 많이 실수를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FC를 2분의 F2-F1보다 크게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요 F2와 이 F2의 절반인 이 2분의 F2 요 사이에서만 잡아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물론 대입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분의 F2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2분의 F2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여기서 F1을 이제 0으로 놓아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비록 시그널이 이렇게 서포트를 가지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그널은 사실 로어 컷오프를 여기 있는 아무 값이나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당연히 F1을 제로로 놓아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즉 이것이 임플라이 하는 것이 F 서브 C를 2분의 FC보다 크거나 같게 잡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상하는 사실 무한대였죠. 그래서 F2를 그냥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잡으면은 큰 문제 없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죠. 실제로는 F1과 F2 사이에 있는 값들을 잡습니다. 특히 한가운데 값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의 한가운데 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건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한번 볼까요? 네. 2분의 F1 F2 빼기 F1이죠. F2 빼기 F1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2분의 F2 플러스 F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예, 여기 뺐는데 여기 더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죠. 예. 그런데 F sub C는 무엇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이 값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가운데를 센터 프리퀀시로 잡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잡지 않아도 이 식은 이 조건만 만족하면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에서 리시버에서 뭐 페이스나 캐리어를 완전히 리커버 못한다면 약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럴 때는 앞에서 우리가 이 노트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시그널이 아니라 이런 페이즈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거나 하는 시그널이 되어서 좀 복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번
실수를 했지만 이 퀘스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이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 캐피탈 X 오브 T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디어렘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주어진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에 대해서 우리가 F 서브 C와 세타를 적절히 취하면 두 개의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베이스 밴드 다르죠. 밴드 패스, 베이스 밴드, 랜덤 프로세스가 존재해서 또 똑같은 꼴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샘플 패스가 이 히든 뒤에 있는 이 probability space에서의 어떤 아웃컴이 나오면 딱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었고, 하나는 이제 collection of random variables로 보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time domain full characterization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로 보는 것이었죠. 특히 콜모고로프의 extension theorem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방법도 full characterization 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샘플 패스로 보면 X of T라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X of 오메가 T겠죠. 샘플 패스가 얻어질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캐피탈 X of T가 죄송합니다. 캐피탈을 써야죠. 캐피탈 X of T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라는 말 자체가 이 샘플 패스들이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즈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니까 우리가 FC와 세타를 잡아 놓으면 어떤 두 개의 시그널이 존재해서 거기다 각각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와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T 플러스 세타를 곱하면은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예, 얘들도 각각 랜덤 프로세스 XC 오브 T, XS 오브 T로 나타내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폴라 코드닛에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카테시안 코드닛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C 오브 T를 리얼 파트, XS 오브 T를 이미지너리 파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시그널의 매그니튜드를 잡고 랜덤 프로세스가 되겠죠. 또 페이즈를 잡습니다. 그러면 매그니튜드도 랜덤 프로세스고 페이즈도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앰플리튜드와 그다음에 앵글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앰플리튜드와 앵글도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그널을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카테시안 코어디네이트에서의 IBB, QBB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사인을 곱해서 더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볼티지 컨트롤 오실레이터와 베리어블 게인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FC를 2분의 밴드위스보다 크게만 잡으면 이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 또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리커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와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와 거의 동일하게 랜덤 프로세스일 때도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의 매그니튜드를 정의할 수 있고, 페이즈를 정의할 수 있고, 앰플리튜드 그리고 앵글을 정의할 수 있고, 똑같이 디모듈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페이지 동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상세히 설명 안 드리고요. 아마 3시간쯤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랜스미터 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미터 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X of T라는 이제 시그널을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나 아니면 폴라 모듈레이터를 써서 만들어낸 다음에 어떻게 했었나요?
파워 앰플리파이어로 크게 증폭을 한 후에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送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일반적으로 non-linear device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linearize를 많이 해놓긴 하지만 non-linear 해서요. 인풋이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게인을 가지고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좀 게인이 뜻한 대로 커지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 파워 아웃풋이 큰 데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낮은 게인일 때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잘 만들 수 있는데 게인이 클 때는 기울기가 게인이지 않습니까? 게인이 클 때는 이렇게 non-linear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인지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자, 여러분은 파워 앰플리파이어 어느 것을 쓰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게인이 큰 걸 당연히 쓰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우 게인 앰플리파이어는 상당히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폭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이 게인 앰플리파이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도달하면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하죠. 시그널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그널 X of T를 이제 랜덤 프로세스로 놓겠습니다. 근데 이 랜덤 프로세스가 인풋 파워가 이제 에버리지 파워가 어디 있을 텐데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피크 파워가 상당히 이제 요게 요 정도고요. 피크 파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게 에버리지고 피크는 이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 게인 앰플리파이어를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파워 아웃풋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이제 여기서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시그널이 상당히 디스토트 되게 되죠.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우 게인 앰플리파이어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디지털 통신이든 아날로그 통신이든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로 들어가는 시그널 캐피탈 X of T의 소위 말해서 peak to average power ratio, peak to average power ratio, PAPR이라고 하는 이 값이 상당히 작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average power인데 피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동시키면 상당히 리니어하니까 큰 문제가 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high gain amplifier를 쓰기 위해서도 이 캐피탈 X of T의 PAPR이 낮은 더 lower, 더 better입니다. 낮은 것을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lower, 더 better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 peak to average power ratio, 어떤 때는 줄여서 P를 빼서 peak to average ratio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인터벌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observation 인터벌을 정의하는데 캐피탈 T1, 캐피탈 T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크 파워를 먼저 계산을 해야죠. 캐피탈 X of T가 인풋 시그널이고 그것을 스퀘어 하면은 instantaneous 파워가 됩니다. 이 instantaneous 파워가 이 T가 캐피탈 T1에서 T2인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말 그대로 피크 파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션이니까 이제 에버리지 파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구간입니까? 이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는 어떻게 하나요? 에너지를 그 타임 인터벌 길이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앙상블 에버리지 된 에너지, 파워입니다. 파워에다가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되고 다시 타임 인터벌로 나눠져서 분모는 말 그대로 T1, 캐피탈 T1에서 캐피탈 T2까지 구간에서의 이 랜덤 프로세스 캐피탈 X of T의 에버리지 파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 유니트들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뉴머레이터는 파워죠. 디노미네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보면 이게
파워이고 여기 dt가 있습니다만 분모에 또 t로 나눠주기 때문에 둘 다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 나누기 파워이기 때문에 이 PAPR은 유니트 리스 어떤 퀀터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4G에서 다운링크에서 OFDM을 쓰고 있는데요. OFDM은 PAPR이 약 12dB 정도 되어서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PAPR은 그냥 어떤 딱 하나의 숫자일까요? 물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주어지면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뉴머레이터를 한번 보시죠. 뉴머레이터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max의 x of t의 스퀘어, 그 다음에 t는 observation interval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값 자체는 뭐가 되나요? 예, 이 값 자체는 바로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 x2 이런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max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two 랜덤 베리어블스의 펑션이죠.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각각의 t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t가 몇 개나 되죠? 네,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캐피탈 T1에서 캐피탈 T2 사이에. 그래서 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t에 대해서 이제 max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이 좀 일반화한 버전이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어떻습니까? 디노미네이터는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를 취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이제 랜덤리스가 없어졌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데 랜덤한 것을 디터미니스틱한 걸로 나눴으니까 랜덤에서 이 PAPR은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이 PAPR을 이제 나타내야 할 텐데요. 캐릭터라이즈 해야 될 텐데 많은 경우에 complementary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씁니다. CCDF는 CDF에서 1 빼기 CDF 한 것이고요.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CDF의 정의가 그 랜덤 퀀터티가 요 아규먼트 x 이하일 확률이었죠. 그래서 반대로 x보다 클 확률로 PAPR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때는 PAPR을 그릴 때는 x축, y축 다 로그 스케일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의 0승이 1이죠. 확률은 1보다 클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x는 dB로 해서 예를 들면 얘가 0dB, 1dB, 2dB, 3dB 이런 식으로 해서 dB 스케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 플롯을 그리면 이 CCDF는 어떤 모양처럼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워터폴 커브 비슷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일단 왜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CDF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CDF는 어떻습니까? 네, 항상 인크리싱이죠. 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CCDF는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이 됩니까? 여기가 1이면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이때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 PAPR의 CCDF는 워터폴 커브처럼 일반적으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어떤 두 시그널의 CCDF를 그렸더니 PAPR의 CCDF를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X의 CCDF고 이게 Y의 CCDF라고 하겠습니다. Y의 PAPR의. 자, 그러면 어느 게 PAPR이 더 좋은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PAPR은 더 lower, 더 better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같은 X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이 X보다 PAPR이 더 큰 확률이 높은 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래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left터, 더 bette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CCDF일 때고요. CDF로 하면 더 righter, 더 better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두 개를 주고 값을 딱 구하면
그러니까 같은 x에서는 예를 들면 같은 x에서는 PAPR 값이 당연히 낮을수록 좋고 그래서 CCDF로 그리든 그냥 PAPR로 하든 더 lower 더 better 또는 더 lefter 더 better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페셜 케이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y센 스테이셔널이면 어떻게 되나요? 예, x가 y센 스테이셔널이면 이제 분모에 있는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할 때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 한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를 해서 즉 적분을 해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가 만약 피리어딕 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한대 같은 걸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에버리지 파워가 한 주기 동안에 에버리지 한 것과 똑같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PAPR을 정의를 할 때 그 observation interval 얘기를 했습니다. observation interval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분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모인 경우에는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증가하진 않죠. Y센 스테이셔널이면 에버리지 파워는 변하지 않죠. observation interval이 길어져도. 그런데 분자는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 x1, x2, x3가 있는데 max of x1, x2랑 max of x1, x2, x3는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더 observation 인터벌을 더 확장했을 때 x3까지 관찰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 더 오래 볼수록 PAPR이 더 높아지고 PAPR은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observation 인터벌이 커지면 CCDF가 오른쪽으로 또는 뭐 upwards라고 해도 되겠죠. upward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PAPR이 나빠지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인터벌을 정의를 해야지 됩니다. observation 인터벌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지 PAPR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APR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랜덤 퀀터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PAPR은 또 다른 말로 크레스트 팩터라고 하는데 크레스트 팩터라고 할 때는 이 PAPR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PAPR 유닛 리스인데 그 분자도 파워였죠. 근데 더 이상 이제 파워가 아닌 거고 분모도 더 이상 파워가 아닌 스퀘어 루트가 취해진 것으로 한 것이 바로 크레스트 팩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그냥 입력 시그널, 리얼 밸류도 아마도 밴드 패스 시그널인 캐피탈 X of T의 PAPR이었죠. 우리가 왜 이걸 보고 있죠? 제가 컴플렉스 엔벨롭, 즉,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컴플렉스 엔벨롭가 쓰이는 곳, 왜 중요하냐, 이런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 캐피탈 X of T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름이 좀 긴데요. PMEPR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바로 컴플렉스 엔벨로프 캐피탈 XL of T를 써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보시면 분자에서는 이번에 이게 컴플렉스 시그널이니까 그냥 스퀘어가 아니라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했고요. 분모에서도 이제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하는데 컴플렉스 시그널이니까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이게 피크 파워인데 무엇의 피크 파워죠? 피크 파워 오브 컴플렉스 엔벨로프죠. 그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에버리지 파워 오브 이제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되죠. 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보시면 피크 2, 네. 그다음에 이 에버리지는 또 민이라고도 우리가 쓰죠. 그래서 민. 그다음에 요 엔벨로프의 파워죠. 그래서 피크 2 민 엔벨로프의 여기 파워, 그 다음에 B라서 레이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데요. 그래서 PMEPR은 이 Continuous Time Band Pass Random Process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PAPR과 PMEPR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PAPR이 PMEPR의 약 2배입니다.
이게 이제 약 2배인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폴라 코어디닛에서 x of t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했듯이 x of t는 그 매그니튜드에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뭐 세타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페이즈 앵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of t의 스퀘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PAPR을 정의할 때 이제 분자에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x of 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xl of 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코사인 스퀘어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코사인 스퀘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0에서 1 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값에다가 어떤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곱해서 이 값이 얻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x of t의 스퀘어는 항상 xl of 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따라서 PAPR 이게 PAPR의 분자죠. 이건 PMEPR의 분자고요. 그래서 PAPR의 분자가 PMEPR의 분자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FCT 플러스 세타에서 뭐 앵글이 또 있죠. 앵글 오브 XL 오브 T. FC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면 우리가 요게 피크를 칠 때 그 주위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천천히 변할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FC가 굉장히 크다면 그러면 그것이 t가 조금 바뀌면 FC가 페이즈가 바뀌어서 거의 1에 가까워지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작기는 하지만 거의 같을 거라는 겁니다. 맥스를 취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보겠습니다. 분모는 이게 PAPR의 분모였죠. x of t의 스퀘어의 앙상블 에버리지를 한 다음에 타임 인터벌 동안 적분했습니다. 뭐 타임 인터벌 길이로 나누는 건 빼겠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값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2배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서로 비슷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x of f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 사실 안 됩니다. 이것은 랜덤 프로세스의 매그니튜드, 랜덤 프로세스의 CTF의 매그니튜드 이런 것은 함부로 정의를 하면 잘 안 됩니다. 정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편의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것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뭐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높이가 a인데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2배를 하고 저쪽을 지우죠. 이쪽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랜덤 프로세스라면 이 파워가 이 x of t 파워가 p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파워 2분의 p가 들어있고 여기에 파워 2분의 p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2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4배의 2분의 p가 들어있고 여기에 4배의 2분의 p가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지워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2배의 p가 이제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밴드패스 시그널의 에너지는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의 에너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분의 1 때문에 요 2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쪽의 분자에 이제 2분의 1이 생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PAPR은 PMEPR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이제 정의죠.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PAPR인가요? PMEPR인가요? 네.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입력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죠. 그래서 PAPR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PMEPR을 계산하는 것이 잘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일종의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수학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x of t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XL of t라는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예를 들면 뭐 프로퍼 컴플렉스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써서 구하는 PMEPR은 이렇게 익스트림 밸류 디어렘을 써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CCDF입니다. CCDF가 쉽게 구해집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트림 밸류 디어렘을 쓰기 때문에 오브저베이션 인터벌이 RMS 밴드위스보다 굉장히 클 때. 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분의 1. 분의 1. 네. 그래서 이 WT 프로덕트가 1보다 충분히 크면 네, 이 식이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우리가 PAPR을 구할 때 그 오브저베이션 인터벌이 밴드위스 분의 1 정도로 보지 않고 그것보다는 충분히 크게 보기 때문이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RMS 밴드위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RMS 밴드위스에 대해서도 잠깐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랜덤 프로세스가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일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 랜덤 프로세스가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일 때입니다. 그럼 먼저 베이스밴드일 때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RMS 밴드위스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R은 루트거든요. 루트.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민이고요. 이것은 이제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이 민은 이제 에버리지를 한다는 뜻이고요. 네, 스퀘어인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습니까? 항상 넌 네거티브 리얼 값을 갖죠. 그래서 적분하면 이제 이게 파워 P가 나오는데요. 이 파워 스펙트럼을 파워로 나누면은 이 펑션은 어떤 성질을 가집니까? 예, 마치 어떤 랜덤 베리애블의 PDF와 같은 모양이 되죠. 즉, 넌 네거티브고 적분하면 1이고.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랜덤 베리애블의 PDF로 보고 이 랜덤 베리애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게 뭐죠? 네,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리얼 2분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값 곱하기 확률 밀도죠. 이렇게 하고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PXX 파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또 파워 스펙트럼의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베이스밴드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RMS 밴드위스는 그것을 랜덤 베리애블의 덴서티로 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밴드 패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밴드 패스일 때는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전히 리얼 이분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뭔가를 구하고 싶죠. 만약 그냥 구하라고 한다면 스트릭트 센스 밴드위스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잡으시겠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 이
처음에 베이스밴드일 때의 정의를 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값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큰 게 나오죠.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없애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는 이 센터 프리퀀시는 우리가 언제나 바꿀 수 있죠. 디지털 통신에서는 특히. 그래서 이 센터 프리퀀시에 대한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요것을, 요 부분을 랜덤 베리어블의 PDF로 보고 mean을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F에서 빼준 다음에 스퀘어에서 구합니다. 즉, 여전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거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구할 때는 mean을 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pxx가 되는데요. 그래서 f에서 f 바 mean을 빼고 스퀘어 해서 적분을 합니다. 당연히 0에서 이제 무한대까지겠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mean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2배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일 때의 RMS 밴드위스가 되고요. 당연히 F바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겠습니까? F바는 평균 값이니까요. F에다가 density를 곱해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pxx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density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이 되니까 이것을 대입하고 또 이것을 여기 대입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RMS 밴드위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RMS 밴드위스를 구해서 특히 가우시안일 때는 이렇게 RMS 밴드위스와 오브저베이션 타임의 프로덕트를 계산한 후에 PMEPR을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PAPR도 그것을 2배를 해서 쉽게 CCDF의 근사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트랜스미터 단에서도 트랜스미티드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의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리시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에는 두 가지 프론트엔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헤테로다인 리시버의 프론트엔드를 보았었고요. 하나는 호모다인 리시버의 프론트엔드를 보았습니다. 둘 다 커먼한 것은 안테나 다음에 프리셀렉트 필터가 오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다인 리시버든 호모다인 리시버든 시그널이 매우 약하니까 앰플리파이를 하는데 노이즈가 잘 안 더해지도록 앰플리파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물론 이게 여러 체인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지 리젝션을 하고 믹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 셀렉트를 한 다음에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를 써서 뽑아냈었습니다. 이것이 헤테로다인 리시버고요. 호모다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를 하나 놓고요. 또 똑같이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 all real in, real out이죠. 써서 우리가 인페이즈 쿼드러처를 다 리커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볼까요? 요 지점을 한번 볼까요? 요 지점.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보면은 어떤 시그널이 되나요? 네. 이 시그널은 이 시그널을 y of t라고 하면 먼저 desired 시그널 파트가 있습니다. transmitted 된 시그널의 desired 그러니까 transmitted 된 desired 시그널의 채널 distorted 버전. 그 채널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IF로 내리는 효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tilde of t. 그리고 인터피어런스가 있죠. I of t.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은 이 LNA에서 low noise amplifier에서 아무리 low noise라도 제로 노이즈가 아니니까 더해진 바로 이 노이즈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는 게 편리할까요? 그것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다루는 게 편리할까요? 나중에 해보시면 이 사인 코사인을 달고 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다루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논문이라든가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아예 처음부터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 모델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그널 모델을 주로 다룹니다. 즉 수신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채널 필터드 버전의 컴플렉스 엔벨로프, 인터피어런스의 컴플렉스 엔벨로프, 그 다음에 애더티브 노이즈의 컴플렉스 엔벨로프, 그 다음에 모든 논의를 전개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과 인터피어런스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도 아셔야 되고 또 이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앞에서 보시면 필터링이 되죠. 필터링이 돼서 여기서 더해진 다음에 필터링 되는데 이 필터드 된 버전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도 또한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우리가 업 컨버전을 하죠. 트랜스미터에서. 그리고 리시버에서 이제 다운 컨버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트랜스미터는 처음부터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보내고 리시버는 처음부터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미터에 있는 RF 체인, 즉 뭐 앰플리파이어라든가 믹서라든가 이런 것들, 안테나, 그다음에 리시버에서의 RF 체인, 안테나, 필터, LNA, 뭐 믹서 또 필터 이런 것들이 아이디얼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넌 아이디얼한 것을 추가하지 않았죠. 넌 리니어 앰플리파이어의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IQ 임밸런스라든가.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을 구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논문에서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 논문에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이펙트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 임페어먼트, 특히 RF 체인에서의 하드웨어 임페어먼트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랜스미터에서의 RF 체인의, TX RF 체인의 임페어먼트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IQ 임밸런스가 있었죠. 특히 쿼드러처 모듈레이터 같은 걸 쓰면은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어에서 넌리니어 디스토션이 생길 수가 있었죠. 넌리니어 디스토션은 뭐 약한 경우에는 약간 세츄레이션 되면서 생기는 디스토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클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잘려 나갑니다. 예를 들면 입력 시그널이 뭐 이렇게 변했는데 앰프가 증폭을 못하고 거의 이렇게 잘려 나간 것 같은 요렇게 된 시그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시그널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경우이죠. 이런 것을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리시버에서는 뭐 이미지 밴드로부터 오는 인터피어런스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미지 리젝션 필터가 있죠. 근데 이미지 리젝트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디자이드 밴드 안에 이 이미지 밴드 안에서 있었다가 서프레스가 안 된 인터피어런스와 노이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 밴드 인터페런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 여러 가지 로컬 오실레이터가 있었는데 이 리시버에서의 로컬 오실레이터가 프리퀀시 옵셋을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또는 리시브드 시그널과 프리퀀시 옵셋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구할 때 f sub c를 다르게 선택하면 어떻게 됐었죠? 뭐 빙글빙글 도는 코사인, 사인 텀들이 막 곱해져서 나왔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간단한 경우라도 페이즈에 노이즈가 있거나 이제 페이즈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지터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 뭐 리시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DC 리퀴지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모다인 업 컨버전이나 다운 컨버전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지금까지 안 드렸지만 이 리시버에서
low noise amplifier가 saturate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렇게 이 automatic gain controller라는 게 있습니다. 네, LNA가 있고요. preselect. 네, 그래서 이 automatic gain controller가 들어오는 시그널을 보고는 이 다음 단에 있는 LNA가 saturate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시그널이 많이 변할 때는 이 automatic gain controller의 이 밴드위스가 충분히 크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모듈레이션 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이 시그널을 A2D 컨버터가 디지털로 바꿀 때 finite precis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터페런스가 굉장히 커버리면 그 인터페런스 레벨에 맞춰서 증폭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디자이드 시그널이 작으면 디자이드 시그널이 A2D 컨버터의 퀀타이제이션 노이즈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임페어먼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너무 이렇게 천착이 되어서 이 임페어먼트를 무시하고 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 임페어먼트가 결국은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나타나서 이 모든 아이디어가 쓸모없는 아이디어가 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많이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빠르게 복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랜덤 프로세스가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일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를 베이스 밴드에서 리프레젠트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를 다루는 이유는 트랜스미티드 시그널 또 리시브드 시그널이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쓰는 리시버에서 더해지는 LNA 노이즈도 또한 나중에 필터가 되면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와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엔벨로프라는 걸 정의할 것이고요. 그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PAPR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PMEPR을 계산할 때 이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등장했고, 또 리시버에서도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수신된 디자이어드 시그널 컴포넌트, 인터피어런스, 그리고 노이즈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모두 다뤄버리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배우는 것입니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일 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은 이렇게 항상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은 두 개의 리얼 베이스 밴드 시그널과 이퀴벌런트였습니다. 그래서 요 XC, XS를 따서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컴플렉스 엔벨로프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랜덤 프로세스가 주어질 때도 X of T가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로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XC of T와 XS of T를 정의를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써서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써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죠? 우리가 트랜스미터에서는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증폭을 하는데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좀 큰 것은 이렇게 세츄레이트가 좀 잘 됩니다. 그리고 게인이 낮은 것은 이렇게 상당히 리니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신호를 많이 증폭해서 보내야 되겠고 또는 적은 파워를 써서도 강한 신호를 만들어내서 보내려면 파워 이피션트한 파워 앰프를 써야 되는데 상당히 넌리니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이 시그널 X of T의 에버리지 파워 대비 피크 파워가 커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인데 피크 파워가 굉장히 커져버리면 여기인데 피크 파워 커져버리면 이제 세츄레이트가 되고 세츄레이트가 안 되게 하려면 이제 백오프를 해야 되는데 뒤로 낮은 값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시그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가 작도록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오브저베이션 인터벌 동안의 PAPR은 그 오브저베이션 인터벌 동안의 피크 파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divided by average power, deterministic value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PAPR은 작을수록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PAPR은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CCDF를 써서 많이 나타냅니다. CCDF를 쓰는 이유는 이게 워터폴 커브처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어떤 x를 잡았을 때, 같은 x 값을 잡았을 때 픽 투 에버리지 파워 레이셔가 x보다 클 확률이 큰 것, 그러니까 더 크게 나오는 것이니까 더 안 좋은 거죠. 확률이 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또는 오른쪽으로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북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동사남북을 이렇게 했을 때. 따라서 PAPR이 낮은 게 좋기 때문에 여전히 이 경우도 더 lower 또는 더 lefter, 더 better 이런 것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PAPR은 그 스퀘어 루트를 크레스트 팩터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PAPR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MEPR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계산합니다. PMEPR은 X of T, Real Valued Continuous Time Bandpass Random Process의 Complex Envelope XL of T를 써서 정의를 합니다. 분자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피크 파워이고요. 분모는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에버리지 파워입니다. 이렇게 하면 PAPR은 2배의 PMEPR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PMEPR은 상당히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써서 특히 예를 들자면 이건 이그젬플인데요. X of T가 가우시안이고 Y센 스테이셔너리일 경우입니다. 이때는 익스트림 밸류 디어리로부터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PMEPR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WRMS는 랜덤 프로세스의 RMS 밴드위스이고요. RMS 밴드위스는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랜덤 프로세스가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일 때와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일 때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두 아이디어 모두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또는 이때는 절반만 보는 것이죠. 이쪽 절반.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어떤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PDF로 보고 각각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RMS 밴드위스를 정의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뭐 요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바로 밴드위스로 정의했고요. 이때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요만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의 두 배로 RMS 밴드위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X of T가 Y센 스테이션이 가우시안일 때는 그 RMS 밴드위스가 인발브 되는 아름다운 디어렘이 있어서 익스트림 밸류 디어리에서 우리가 PMEPR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PAPR을 쉽게 또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리시버에서는 이 두 그림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모다인 리시버를 쓸 때나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쓸 때나 이 안테나 그리고 프리슬렉 필터 그리고 LNA 그리고 필터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LNA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시그널을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를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경우 다 밴드패스 필터가 있었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밴드패스 필터링이 되니까 이 아웃풋은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N over T라고 부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느 경우든 이렇게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로서 이제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이 시그널들의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바로 써서 처음부터 시그널을 모델링하고 리시버를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은 설명하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수신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바로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RF 체인에서 나타나는 하드웨어 임페어먼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다룬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 RF 체인 하드웨어의 효과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면 IQ 임밸런스를 무시할 수도 있고 넌리니어 디스토션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밴드 리젝션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인터피어런스와 노이즈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생기는 frequency offset를 무시할 수도 있고 phase noise 또는 phase jitter를 무시할 수도 있고 amplification 중에 필터링 중에 나타나는 DC 리퀴지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무시될 수 있고 또 automatic gain 컨트롤러의 효과도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는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